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자, 녹화할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할 만한 걸 한번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뭐 녹화본을 받아서 뭐 그때그때 보셔도 되고. 자,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거예요. 옳고 그름, 좋다 안 좋다, 이런 계산 혹은 가치 판단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면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하지 말자. 왜냐? 정답은 없다. 없는 것처럼 행동하자. 오히려 이게 맞겠다. 정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자. 온갖 불확실함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쿠팡에서 위너 같은 걸로 진짜 미치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로그인 할 수 있는 계정만 한 4개가 되거든요. 제 거 저는 직접 안 하니까 이제. 근데 여기의 하루 매출이 50만원씩은 돼요. 최소. 며칠 전에 시작한 거는 뭐 이제 10만원? 오늘이 18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최소 다 50만원, 어떤 곳은 70만원, 잘 나올 때는 막 110만원도 나와요. 근데 이 110만원, 70만원, 50만원의 매출이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노력, 어떤 시간으로부터 발생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진짜 확신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다 3일에서 5일 상품 찾아서 그 안에 나온 매출이에요. 그 매출들이, 그 상품들이 꾸준히 팔려주는 것들. 날짜로 치면 5일이 안 돼. 왜 이걸 제가 확신할 수 있느냐? 제가 관여했으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다 봤으니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동안 안 됐는데 지금 되는지, 이런 걸.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0, 50, 70, 이게 절대 어렵거나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로. 제가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면 다 알려줬겠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찾은 것 뿐이야. 될 때까지. 안 팔리면 왜 안 팔리지 하고 팔리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찾았을 뿐이야. 그러면 7일이 안 되잖아요. 아까 3일에서 5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7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무언가를 미치도록 하루에 10개를 찾든 15개를 찾든 찾아서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30만원, 50만원, 70만원 매출이 나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면 그때는 이제 신세계가 열린다. 하루 30이면 한 달에 뭐 1000만원 된다 치고, 50, 1500, 70, 2000이라 치고요. 1500, 2000, 1500, 1000, 1500, 2000 매출이 나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내가 지금 최소 마진을 10% 잡았는데, 10%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품절 상품 찾으면 그래도 10% 뭐 되잖아요. 품절 상품을 올렸을 때 팔렸다는 전제하에 10%는 맞출 수 있잖아요. 왜냐? 품절 상품은 이전에 23,000원에 팔던 것도 내가 3만원에 올릴 수 있잖아요. 팔릴지 안 팔릴지는 뭐 팔아봐야 알지만. 그러면 매출이 1000이야, 1500이야, 2000이야. 그러면 10%, 1000이면 100, 1500은 150, 2000이 200이죠. 그러면 이걸로도 당연히 만족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이런 노력을, 작은 노력이든 큰 노력이든 해서 매출을 경험해왔다. 그러면 성공 경험 생기죠. 자신감 생기죠. 재밌죠. 뭐 되겠다 싶죠. 그러면서 동시에 갑자기 불만이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왜? 아니 1000만원 팔아서 100만원 벌 것 같으면 뭔가 아쉬운데, 뭔가 그래도 한 달에 3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누구는 500도 번다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뭔가 좀 아쉬운데? 뭐 이런 막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너를 하면서 내가 그러면 정석으로 팔아볼 만한, 정석 위탁 판매라는 건 내가 그냥 신규 상품 등록해서 가격, 썸네일, 상세 페이지, 리뷰, 노출, 순위, 광고 이런 거까지 다 해서 작정하고 오랫동안 한번 나만의 어떤 상품을 팔아보고 싶은, 꼭 내 상품이 아니어도 돼. 남의 상품을 제대로 한번 작정해서 노출해서 팔아보고 싶다 하는 욕구. 그럼 이런 걸 하려니까 어떤 상품을 찾아서 올려야 될지 확신이 하나도 없으니, 키워드를 막 찾아보는데 키워드만 찾아서는 또 답이 없으니, 그래, 위너로 팔아볼 수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위너를 볼 때 그냥 최저가만 보는 게 아니라 위너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품군, 여러 브랜드, 여러 상품군, 여러 키워드들로 힌트를 얻어서 또 위너는 팔아볼 수 있으니까, 팔리네? 왜 팔렸지? 하고 고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 제품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상품군, 제품 혹은 상품군 혹은 카테고리 혹은 브랜드,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거 어떤 것들을 정석적으로 한번 소싱해서 팔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도 해보고 연락도 해보고 국내에 있는 공장, 우리 그런 업체들, 브랜드들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어디 제조원 다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사입을 한다. 얼마든지 타오바오에서 검색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구매 못하겠다. 그러면 구매 대신해줄 업체도 많아요. 10%만 더 주면. 그러면 어디든 좋으니까 그런 노력, 그런 살짝 발악에 가까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진짜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석으로 위탁 판매 해볼 만한 것들. 그러면 더 현명한 사람은 이런 위너의 판매 방식으로 매출을 내고 이 매출로 SNS를 키워요. 작든 크든. 어떻게 키우느냐, 나 키울 줄 몰라. 그냥 마팔하고 블로그는 서이추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판매하는 과정, 주문 들어왔어요, 이런 매출 오늘 나왔어요, 이런 거 꾸준히만 올려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도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 이득을 얻을 그 계획이 없어. 그치만 그렇게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다 보면, 소통하다 보면, 무료로 강의하다 보면 그 안에 무조건 한 명이라도 나 이런 제품 가지고 있는데 못 팔고 있어요, 나 이런 제품 소싱할 수 있는데 못 팔고 있어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의 제품들을 내가 분석해보고 팔만할까 아닐까 고민해보면 더 좋고, 내가 직접 찾는 것보다 이런 SNS를 통해서 오게끔 만들어서 그 중에 괜찮은 것만 걸러서 팔아보면 더 좋고, 그러면 그런 제품 뭐 마진이 40-50%야. 그럼 광고비랑 등등 빼고 마진 30% 못 남길까? 그럼 똑같이 1000만 원을 팔아도 한 달에 300이 남는단 말이죠. 난 이까지 과정이 진짜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거나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지만 내 경험상 지금도 하고 있고, 내 경험상 이거는 무조건 돼요. 그럼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 못 낼까? 그러면 순수익 300만 원 못 벌까?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야 제가 이런 거에 집중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구나 싶은데, 제가 겪어온 기간이 한 7년은 좋게 된단 말이에요. 꽉 채운 7년은 넘어. 직장생활과 병행했을 이 온라인 판매 등등. 그러면 제가 야, 이렇게 좋은 줄 알면 너는 왜 7년 동안 이거 안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요것 하고 이것 하고 하다 말다 그랬냐. 그런 질문 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앞에 세워놓고 한 3시간 동안 왜 그랬는지 막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너는 안 해봐서 그래, 몰라서 그래 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아. 왜냐,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녀나 뭐 한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뭐 중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잘도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지금 게임을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여행을 가야 되는구나 어쩌고,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경험을 가지고 7년 전으로 돌아간다? 나는 안 돌아가. 왜냐, 이런 경험을 가졌어도 7년 전에 나는 이걸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이런 경험이 나한테 왜 있지? 하면서 어쩌고 안 좋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지나와 보니까 이래서 이걸 집중해야 되고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이런 걸 조금 알게 되는 거지. 나도 다 알지도 못해. 이제 한 이 세상에 아는 뭐 제품들이나 어떤 판매 방식, 돈 버는 방식 중에 내가 아는 건 한 10,000가지 중에 한 3개, 5개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시간을 쓰고 어쩌고 뭐 상품을 어떻게 보고 구분하고 하지. 지금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이게 경험될 수가 없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답이 없을 것 같으면 위너에만 한번 돈이 없어질 때까지,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말도 안 될 때까지 해보세요.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덜 팔리게끔 마진을 계속 올려보세요. 내가 최소 마진 15%, 20%까지 올려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덜 팔리겠지. 이걸 끝까지 해보고 있으면 팔릴만한 제품을 또 보는 눈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정석 위탁 판매 배우고 싶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하나에 끝까지 가서 이제 안 되겠어. 근데 그 안 되겠어도 최선이 아니야. 왜냐, 위너로 파는데 내가 이제 팔 때까지 팔아봤어요. 아니, 마진을 계속 올려보세요. 그럼 덜 팔릴 테니까 그래도 계속 팔리게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막 나는 계속 조언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위너 어떤 사람은 나 이거 해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 나는. 맞다 싶은데 어떤 사람 100만 원 팔았어. 여기서 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 아닌가,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닌가. 아니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1000만 원까지 계속 고민해보자. 노력해보자. 왜냐, 우리는 지금 방법을 찾거나 어떤 계획을 찾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낼 때까지 어떻게든 내가 바뀌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바뀌는 경험. 내 노력의 기준이 높아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야, 이런 제품도 팔리네.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아, 딴 거 다 해보고 다 좋은데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일단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맞구나. 이런 경험도 생기고 요 테크트리, 단순한 이 위너와 정석 위탁함에 넘어간 이 테크트리를 나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내 수강생 한 800명 넘는 800명이라고 치고 800명 중에 잘하고 있어서 연락이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진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800명 중에 한 600명은 잘 안 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그럴 것 같아. 이건 내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강생 무료로든 좋으니까 10명만 받아봐. 그 중에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불쾌해 하거든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걸 재단하냐. 네가 갑자기 10명 중에 한 2명 20%라고 하니까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잖아. 난 잘할 수 있는데. 그치만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 몇 명 없다는 걸 알게 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인들 딱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 혹은 우리 부서만 해도 보세요. 우리 부서에 뭔가 자기 개발 혹은 뭐 유료 강의 이런 걸 듣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심지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아예 뭐 이렇게 그 직장 외에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많이 늘었겠지만. 이가 조금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매 대행도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 뿐이야. 그저 위너와 정석 위탁 판매로 쿠팡에서 판매하는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전부라고 봐. 제트 배송 활용해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깔고 여기서 한 달에 300, 500 혹은 1000만 원의 수익을 벌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자 이거죠. SNS를 활용하든 뭐 마케팅 대행을 하든 판매 대행을 하든 뭐 브랜드를 만들든 그거는 진짜 그 다음인데, 요거 2단계까지 가기도 어려운 것 같더라. 왜냐? 하나에 집중해서 끝까지 못 가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직장을 다니고 육아를 해서 시간이 없다? 그거는 이제 나의 사정이잖아요. 나의 사정은 이 사회 혹은 이 사업, 이 판매의 과정에 누구도 받아들여 주지 않아. 고객이 내가 뭐 육아한다고 내가 제품 늦게 보내주는 걸 뭐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결국엔 내 이 남은 시간에 나의 생각을 바꿔가면서 나의 근성을 높여가면서 방식을 뭐 더 낮게 개선해가면서 실력을 길러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막 써가면서 내가 직접 해야 돼. 막 발악을 해야 돼. 그러면 처음엔 좀 이런 현실, 이런 자꾸 막 맞는 말 이런 게 듣기 싫을 수 있겠지만 이제 곧 인정하게 된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 내가 오늘 일을 못하는 이유, 내가 못 파는 이유. 저도 맨날 그런 어떤 핑계 댈 만한 걸 본능적으로 맨날 찾았어요. 오늘 피곤해서 그렇고 뭐 나름 뭐 난 잘하고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좀 뭐 문제가 있네, 좀 오류가 있네, 좀 실수가 있었네, 별의별 이유를 다 들었는데 이제 제가 자꾸 횟수가 늘어나자. 이 세월이 이제 지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충분히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고 그런 좀 납득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고 사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났는데 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돼서 이거 내가 문제인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노력이 그때는 한없이 모자랐나? 내가 너무 자만했나? 내가 너무 합리화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막 이것저것 SNS로 뭐 수익화하고 뭐 알바하고 어쩌고 등등 많이 써놨지만 사실은 그저 위너에만 집중을 해도 모자라고, 지금 우리의 시간과 어떤 노력이 위너 하다 보니까 욕구가 생겨서 마진을 30% 이상 보고 싶어서 하는 이 정석 비타 판매도 얼마든지 틈새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충분한 노력, 충분한 시도, 충분한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월금 드리려고 하고 같이 나오고 이게 좋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왜냐, 저는 제가 경험한 것,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대본도 없어요. 어디서 들은 걸 막 정리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 결과가 안 난다? 매출이 안 난다?
하는 걸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뭐랄까 팍팍 바꿔볼 수 있어야 돼. 나의 행동 방식, 나의 생각 이걸 팍팍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월금에 들어와서 나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가 같이 뭐 소통하거나 이건 사실 우리의 모든 어떤 업무의 비중에 한 5%만 둬야 돼. 왜냐? 나의 사업을 내가 하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이건 하등 중요하지 않아. 누군가가 못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 누군가가 잘하고 있으면 기분만 나쁘지 의미가 없어. 결국엔 내가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디스코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기도 해보고 막 누군가 좀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올려도 보고 내가 이거 올라면 알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뭐 해보자. 별의별 나도 발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절대 오늘 하루 건강, 내일도 건강, 내일 모레도 기분 너무 좋아, 일이 너무 잘 돼, 절대 이러지 않아. 나는 맨날 좀 살짝 발악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떤 발악이든 어떤 노력이든 난 지금 좀 많이 성장이 되는 것 같다. 많이 정리가 되고 있다.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부족한 걸 또 알게 된다. 이런 걸 나의 어떤 이런 발악,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서 막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 그 맛 덕분에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살짝 그 아침에 일어나거나 하면 샤워 딱 하고 마음을 좀 강하게 계속 먹고 막 좀 독하게 먹고 막 머릿속을 좀 살짝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전의 노력과 이전에 살던 방식처럼 그저 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는 아닌 것 같아. 이걸 내가 지식적으로 전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맨날 패배감 젖어가지고 이렇게 우울한 날들을 한 일주일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 좀 강한 마음, 좀 동기 이게 생겨가지고 그날만큼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간 날이 없어. 그럼 난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이전에 일주일하고 이 하루를 비교해봤을 때 이전에 일주일보다 훨씬 나아. 업무를 한 양도 많고 업무의 효율도 많고 집중력도 너무 좋았고.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을 계속 강하게 진짜 그 마인드 세팅 같은 걸 억지로라도 진짜 좀 극단적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러는 걸 이제 다짐하고 하루 그렇게 하고 또 6일을 또 애매하게 보내요. 제가. 근데 이런 작심삼일 같은 하루를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지금 이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알겠고 이제 조금 뭔가 그 레벨업의 어떤 이제 뭐 기본 경험치 쌓는 느낌? 딱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막 차이가 나거나 너는 너니까 뭐 했지 나는 지금 시작인데 이렇게 막 핑계 댈 것도 없고 합리화할 것도 없고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 다 비슷해요. 상황이. 이건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집중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똑똑하다는 건 난 확신할 수 있어. 나보다 무조건 학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나보다 무조건 집중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행동을 같이 했을 때 특정한 일부 내가 먼저 경험해본 거 빼고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해볼만 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떤 수익의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내 말을 공감해주겠고 안 해본 사람은 저것도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면 뭐 허황된 이야기 공상 아니면 이런 이야기로 내가 만약에 이득을 취한다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말이 쉽지 뭐 별의별 막 생각으로 이제 방어 기제가 막 나오겠지. 그렇지만 나는 그걸 경험해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네 재밌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다 관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울 수 없지만 꼭 경험을 해보고 그걸로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하니까 되네요.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그저 기분 나쁘고 까내리기 쉽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처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네 하면서 나도 되나 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되는 그룹 긍정적인 그룹에 속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뭔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도 점점 조금 지쳐가는 걸 느껴요. 나도 뭔가 이제 점점 어떻게 내가 이제 변하냐면 직접적으로 도와서 아니 직접적으로 돕는 게 아니야. 심지어 내가 완전 관여해가지고 내가 거의 직접 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만 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호하시죠? 예를 들면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라서 별로 지금 할 필요 없지만 나는 돕거나 나로 인해 뭐 잘됐다거나 매출이 나거나 돈을 벌거나 성공 경험, 성취감, 성과 이런 걸 내는 꼴을 보고 싶어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라도 시간을 많이 써서라도 아무튼 난 도울 거야. 이게 내가 좀 나에게는 좀 특이한 느낌이지만 아무튼 기분이 좋아. 이게 나한테 에너지를 엄청 줘. 힘을 줘. 근데 지금 작년 그래도 한 10월부터 했다 치고 거의 이제 1년을 다 돼가 1년이 나에가 이제 판매와 사업과 이런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을 병행한 지가. 근데 조금 무엇이든지 인풋 대비 나의 어떤 집어넣는 노력 등 시간 대비 결과, 성과 혹은 맛이 안 나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거나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 나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돕기가 싫다가 아니라 결과, 성과,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어떤 노력 등은 별로 재미가 없게 느껴져. 그럼 이제 내가 다음 주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하는 횟수가 줄겠지. 그러면 당사자는 옛날에는 막 물어보라 그래놓고 이제는 변했네. 모두가 다 자기의 기준에서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겠지만 나는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아. 전혀 나는 그런 거 이제 관심이 없다. 왜냐? 세상은 혹은 사업은 이 가치를 주고받음에서 뭐든지 액션이 발생되거든요. 가끔씩 예전에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의 사정을 이만큼 얘기해. 결국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건 완전 사업과 어떤 이 서로 간의 가치를 주고받는 이거에 관념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사정에는 이렇다 하는 건 완전 이 판매에 씨알도 안 먹혀요. 온라인 판매도 내 사정을 들여서 이 사람이 사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내 걸 산 것 뿐이에요. 내가 판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 유튜브 보면 그런 말 있어요. 유명한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박세니 님이 이런 말을 했어. 유명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막 생각을 해봤어. 모르겠는데. 점심? 점심에 식사하셔야 될 것 같고. 퇴근 이후? 업무 중 업무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말은 더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분이 딱 그랬어. 유명한 사람이 원하는 시간.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 주려고 선택한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시간, 이 사람이 괜찮은 시간에 맞추는 것이야. 이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만나줄지 만날 시간 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메일을 보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뭘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준비해서 이걸 여러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고 이 사람이 만나주면 땡큐, 아니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이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할 필요가 있어. 아니 당연히 이 사람 유튜버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질문했는데 답도 안 해주고가 아니라 당연히 안 해주지. 이 사람 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가치를 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은 돈도 안 받잖아요. 그 돈 나한테도 많은데 내가 너 왜 만나야 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든 돈을 받고 싶으면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교육으로 주든 제품으로 주든 뭐라도 주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서도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흐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뿌듯함을 느끼거나 성공 경험, 성과, 성취감을 느껴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니 점점 이런 게 횟수가 줄어드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젠 예전엔 그랬어. 나 혹은 누군가 혹은 어떤 대상자. 이런 사람들 내가 많이 하니까 태도가 좋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무언가를 돕자. 근데 이거 단 한 건도 잘된 꼴을 못 봤어. 내 개인적인 내 기준에서는 도움 받았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그 성에 안 찼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어떤 판매, 위너든 정서 비트 판매든 뭐 마케팅이든 뭐든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서 누군가랑 같이 하거나 누군가를 알려주면서 하거나 누군가의 사업체를 굴리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야겠다. 이거에만 내가 이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알 수 있고, 안 되면 되게끔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처음부터 될 것 같은 거에 투자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이런 느낌. 혹은 내가 어딘가에 참여하면 거기에 수익이 충분히 돌아오는지, 그래야 지속 가능하더라. 취지는 좋아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별로 이게 막 동기부여가 안 돼서 수익 판매까지 가지를 않더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나중에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너로 진입하기에 추천해 주실 만한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뭔가 제가 멀리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카테고리란 없다. 왜냐? 위너라는 건 어떤 종류의 제품이든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만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어딘가에서 계속 소비가 되고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그저 최저가를 찾을 수 있으면 딱 그만큼 파는 것이니까 카테고리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다만 뭐 찾다 보면 그런 게 조금은 구분될 수 있겠죠. 뭐 나는 음료수를 많이 팔았어. 아니면 나는 뭐 기저귀를 많이 팔았어. 이 개인의 경험이 있겠지. 근데 이것도 진짜 나 여러 가지를 경험해봤을 때 이렇더라 하는 개인의 경험으로 추측해서 확장하거나 좁혀나가야 돼요. 정답이라는 게 진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비대 관련된 뭐 그런 설치류 제품을 많이 팔았다 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걸 똑같이 알려줘도 안 돼. 어떤 사람은 화장품을 많이 판대. 근데 나는 화장품 조금 찾아보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이제 뭐 음료수로 간다. 어떤 사람은 과자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답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뭔가 그런 카테고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자체를 나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제일 좋겠다 이거지. 그런 사고방식, 마치 로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로또로 뭔가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이 사업이나 판매 등의 충분한 노력으로 잘 될 것 같다 하는 거랑은 난 좀 별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로또를 진짜 열심히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어떤 일을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공존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난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 질문 자체가 절대 나쁜 거 아닌데 이런 어떤 나의 사고의 흐름, 사고의 방식이 반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주력으로 팔리던 상품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새로운 상품을 소싱하려 한다. 이게 한두 가지에 발목 잡혀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한두 가지 제품에 너무 기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개가 팔리다가 안 팔린다? 전혀 개의치 않게끔 기대감을 싹 없앤 상태로 계속 하루에 5개, 10개 여러 가지 상품군들,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계속 찾는 것만이 답이다 라는 것이 나의 마인드야. 아셨죠? 위너로 묶여있는 제품 이미지가 제품이랑 다른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위너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이 썸네일만 다른지, 왜냐 그 상품명, 상세 페이지 혹은 옵션명 이런 게 딱 그 제품을 지칭하는데 썸네일만 다른지,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봐야 되고, 이 고객이 누가 봐도 이 제품을 A라는 제품을 사려고 왔는데 썸네일은 B야. 그러면 내가 썸네일만 B로 썸네일만 A로 바꾸면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내가 지금 찾은 제품이랑은 이 썸네일이랑 달라요. 근데 이 썸네일의 제품을 고객이 사러 오는 것 같아. 상품명과 옵션명과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링크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딱 들어가서 말해줄 수 있어. 일단 묶어 놔두면 될까요는 좀 정확한 질문이 아니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고 이게 맞는지가 중요하다. 대표님, 총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나 유통 흐름이 조금 궁금합니다. 자,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니까 총판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가 정확한 답이 아니야. 자, 일단 위너에 집중하면서 아니면 저한테 소개를 받았든 어떤 이유로든 정답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팔릴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만큼 팔고 있다는 매출 내가 눈으로 봤으면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진 채로 그 공급하는 사람을 찾을 때 그 브랜드 혹은 그 상품을 파는 사람의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제조원이 어딘지를 보고 연락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사입하기도 하고 얼추 이 두 가지예요. 도매 사이트는 굳이 의미 없어. 도매 사이트도 어차피 이 판매하는 사람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제조원에 들어간다는 거 똑같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찾아본다면 네이버 지도 같은데 검색해서 플라스틱 제조 이런 식으로 찾아서 막 소싱처를 찾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그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서 네이버 쇼핑에 한 3페이지 이후 잘 못 팔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제품 내가 팔아보고 싶다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너무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이 총판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가 아니라 어떤 제품이 팔릴 만한지 팔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 제품이 특정되면 소싱하는 건 어렵지 않다. 소싱이 안 되면 못 팔 수도 있지만 아무튼 소싱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이 제품이 팔릴 만한지 아닌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싱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싱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제품에 따라 다르겠고 어렵진 않아요. 아무튼 접근을 했는데 우리한테 제품을 안 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접근하는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주는가? 생각보다 단순해요. 근데 그 제품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하나겠죠. 위너로 여러 가지 팔아보고 거기서 힌트를 직접적으로 얻거나 팔아보고 아니면 나처럼 SNS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강생을 받아서 그 중에 이렇게 막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제품을 팔아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찾고 위너로 팔아보고 등등등등등 하면서 보는 눈이 길러졌거나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키워드를 발굴 분석해서 점점점 좋은 상품을 찾아보는 찾아지는 확률이 늘어나거나 이런 등등이겠죠. 로켓 배송 걸린 상품 위너로 가격 낮춰서 걸려고 하는데 로켓 배송인 상품도 내가 훨씬 더 로켓 우리가 위너로 거는 게 가격 배송 빠른지 판매자 점수잖아요. 판매자 점수는 모르겠고 내가 로켓 배송이 나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택배보다 로켓 배송이 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송이 빠른 거에 대한 점수를 많이 못 먹겠죠. 그러면 로켓 배송보다 훨씬 더 가격을 낮춰야겠죠. 가격을 낮추면 로켓 배송보다 위너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위너 먹고 로켓 배송이 나보다 2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로켓 배송인 거는 최저가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 로켓 배송인 것 중에 그 제품의 옵션들 중에 품절인 게 있으면 그걸 노려보자 라는 거죠. 로켓 배송은 그래도 품절될 확률이 높으니까 일반 배송은 그냥 재고 999 해놓으니까 품절이 잘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나는 이런 고민이 갑자기 지금 생긴 게 아닐 거잖아요. 맞죠? 이런 걸 그냥 수시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벌써 며칠을 아끼는 거잖아요. 맞죠? 꼭 이런 시간에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지금 궁금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수시로 물어보면 그 며칠 사이에 그렇구나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몇 배의 효율로 더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 왜냐? 우린 지금 포기할랑 말랑의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충분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아. 왜냐? 돈이 안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인풋 나름 내가 넣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돼. 그러면 자꾸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 거 하고 싶고 위탁 구매 대행 하고 싶고 재미도 없고 충분한 노력 막 갈아 넣고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하게 돼요. 그럼 재미가 없고 막 잘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하니까 또 적당히 하니까 결과도 안 나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또 재밌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자꾸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살짝 패배감에 젖어드는 우울한 재미가 없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이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맨날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피지 마라. 이거 어려워요. 맨날 PC방 가서 막 노는 사람한테 PC방 가지 마라. PC방은커녕 생산적인 일을 해라. 유튜브 해봐라. 절대 안 돼. 유튜브는커녕 독서는커녕 그렇게 자극 안에 취해 있는 사람은 PC방에 안 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다 각자 그런 거에 빠져 있어요. 유튜브에 빠져 있고 넷플릭스에 빠져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절대 나쁜 거 아닌데 우린 지금 생산적인 일을 해서 더 노력하고 돈이 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 뭔가 이 막 DNA가 바뀌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DNA가 바뀐다라는 건 불편한 거예요. 본능을 거스른다는 건 불편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럴 때는 예민하고 그럴 때는 작은 성공 경험, 작은 성취감, 작은 어떤 동기부여 또 엄청 영향이 크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저는 딱 두 가지 오늘 집중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신세계다. 누군가에겐 무슨 맨날 하는 소리 또 하네. 누군가에겐 하나도 귀에 안 들릴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고 그럴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치만 그 상황이라는 게 얼추 비슷하게 가요.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누군가는 이 단계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어. 누군가는 이 단계에서 이게 비슷하게 얼추 가.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뭔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잘 팔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난 절대 배 아프지 않아.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쿠팡에 판매 안 하는 제품 한번 올려봤는데 안 팔리네요.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집중하는 게 자, 용호 대표님의 질문을 단순한 질문이지만 전 단순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뭔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제 재밌어지거든요. 지금 저 질문을 제가 풀어볼게요. 자, 쿠팡에서 안 팔고 있으니까 뭔가 올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위너로 팔아서 위너로 이렇게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신규로 그냥 상품을 등록했을 때 노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들이 하나라도 더 팔고 리뷰라도 더 있는 거에서 노출이 조금 더 되거나 리뷰가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팔리겠지 해서 위너를 거는 건데 우린 지금 쿠팡에 안 파는 걸 올렸으니까 이건 안 팔리네요가 아니라 안 팔릴 확률이 높은 상황인 거예요. 누가 봐도. 왜냐? 신규로 상품을 등록했으니까 리뷰도 없고 판매가 안 되고 클릭이 안 되니까 노출이 안 돼. 왜냐하면 쿠팡은 신규 상품을 좋아하지 않아. 높여주지 않아. 사람들 눈에 보여주지 않아. 왜냐? 불안하잖아요.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많이 사고 리뷰도 남기는 이런 것들은 곧 잘 팔리거나 좋은 제품이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많이 클릭하고 많이 팔리는 걸 상위 노출해줘도 되지. 왜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되지. 검증된 거니까. 근데 신규 상품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안 돼서 안 팔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쿠팡은 네이버보다는 그냥 신규 상품도 노출될 확률이 높긴 해요. 그치만 대표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빠른 기간 안에 안 팔릴 수 있고 또 심지어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파는데 쿠팡에서 안 판다? 그러면 저한테 그걸 들고 오세요. 분석해 봐야 돼요. 왜냐? 네이버에서는 잘 팔리고 있어. 근데 쿠팡에서 안 판다? 그럼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등록만 해서 안 팔리고 이걸 오케이 이거 마진이 이 정도고 쿠팡에서 팔면 이럴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소싱을 네이버에서 그냥 했다 치고 쿠팡에서 비싸게 한번 올려보자. 팔린다 싶으면 그때 여기에 연락해서 아니면 공급처에 연락해서 마진을 더 높일 계획을 가지고 그 쿠팡에 올릴 때 그냥 올리지 말고 이왕이면 신규 상품일 때 가구매도 좀 해주고 리뷰도 깔아주고 광고도 해보자. 그래도 팔린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사서 사입해서 제트배송으로 해서 팔아보자.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아셨죠? 이런 표현 안 쓸게요. 아셨죠가 좀 살짝 기분 나쁠 것 같아. 누군가가 나한테 말만 이렇게 해주면 난 이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셨죠가 아니라 뭐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셨죠? 입에 붙어가지고 또 아셨죠 하려고 했는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지금 같은 이 위너 그리고 이 정석 위탁 판매라는 이 두 가지 완전 이걸 컨셉을 가지고 사람을 모집해봐야겠어. 내가 직접 관여된 목표가 분명한 위너 플러스 정석 위탁 판매로 다다닥 넘어가서 월 수익이 딱 뭐 최소 300만원 넘기게끔 이걸 한 달 안에 해보자 뭐 라든지 5주 안에 해보자 뭐 꼭 뭐 기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 될 때까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뭐랄까 그룹을 한번 해봐야겠어. 이거 준비해봐야겠어.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어서 돈 내고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충분히 고생을 해봤거나 실패 경험을 해봤거나 뭐 어쩌고 했겠지. 그러니까 뭐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내고 왔겠지. 그치만 나는 이거 이 사람들 이제 죽어도 못 나간다. 이제 거의 살짝 실미도처럼 해가지고 죽든지 뭐 포기하든지 여기 카톡방에서 나갈 거면 50만원 더 내라. 미친 계약을 쓰든지 뭐 그건 좀 무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인드로 당신 여기에 뭐 담보라도 걸어라. 300만원 벌 때까지 못 나가 해놓고 그런 작정을 할 거면 이건 솔직히 좀 오바긴 한데 그런 작정을 할 거면 내가 직접 관여되어서 오늘 몇 개 찾았습니까? 위너? 내가 그러면 나도 찾았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오. 오케이 그거 팔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다다다 그 다음에 오늘도 정석 위탁 판매를 할 만한 제품들 이렇게 찾아보시오.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중국에 이런 상품 찾아달라고 할 테니까 중국에서 원가 얼마에 받아올 수 있는지 내가 받아올게. 그래서 내가 직접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 제트 배송이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대표님 이해됐죠? 오케이 내가 이거 물건을 사는 거고 제트 배송해야 되고 가구매해야 되고 하는 것이 나름 돈이 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최소 수량만. 이런 식으로 몇 명을 하면 좋을까? 다 뭔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으면 뭐 100명도 좋고 50명도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10명? 10명도 많나? 근데 그걸 거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걸 거르기 위해서 여러분 뭐라도 뭐 계약서 쓰세요. 절대 포기 안 할 거랑 계약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갑자기 뭐 유튜브에 뜰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뭐 그거 있잖아요. 염전 노예 이런 것처럼 뭐 미친 유튜버가 있다. 미친 뭐 그런 강사가 있다 하면서 갑자기 어딘가에 뜰 것 같아. 계약서 이거 증거 다 있다 하면서 뜰 것 같아. 지금 뭔가 그것만 특정할 수 있으면 절대 포기 안 하고 진짜 이 사람 완전 죽어도 열심히 한다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 좀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완전 진짜 뭔가 그야말로 프로젝트처럼 그래서 이 10명 중에 진짜 몇 명이 몇 주 만에 순수익 300만원이 되었는가 이걸 진짜 이렇게 다다닥 뭐 해가지고 뭔가 그러고 싶다. 아무튼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는 뭐 보장이 없으니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1기를 시작할 때 15만원 받고 180명 신청한 걸 내가 60명을 쳐냈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되나요? 막 떠보는 사람 쳐내고 그런 마인드로 안 될 것 같아요. 쳐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그 120명 중에 한 3주 지나니까 이제 강의 들어온 사람이 70명으로 줄었어.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그 70명 플러스 뭐 녹화 방송 본 사람에서 8, 90명 남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진짜 세게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스파르타 반입니다 해서 모았어. 그래서 한 35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막 미션을 주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야 되는구나까지 온 건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면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막 좋다 뭐 이런 별로다 뭐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굳이 뭐 그런 거 꼭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제가 SNS에 올려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추려가지고 한번 뭐 3명이나 5명 해볼게요. 해보고 괜찮다 싶고 막 그 사람들이 돈 벌면 그걸 나중에 올려줄게. 그래서 동기부여만 받으세요. 쿠팡에 팔고 있는 제품이 1개 단위씩 팔고 있는데 제가 찾은 최저가는 1+1 제품인데 가격이 1+1 제품 팔면 그럼 못 파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쿠팡에서 2개 옵션으로 팔고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아야죠. 아니면 대표님이 진짜 좀 무리하고 싶으면 1+1인 걸 사서 직접 하나씩 떼서 보내야지. 근데 그건 좀 무리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분석해봐야 돼. 그것도 내가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지금 누군가 하나만 팔고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1개만 팔고 있어. 그러면 내가 2개를 올려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상품명, 옵션명, 썸네일 다 거의 같게 올려가지고 옵션명 근데 내가 2개인 걸로만 올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랑 위너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이 1개로 팔고 있는 거에 2개 옵션으로 묶일 수가 있어.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인 제품 너무 팔고 싶어가지고 위너로 걸려고 했는데 위너로 검색하니까 코드 검색했는데 검색하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상품 코드 검색했는데 안 나올 때.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일반 상품으로 등록했어. 상품명이랑 다 비슷해. 근데 진짜 그 다음날인가 바로 그냥 거기 묶였어요. 그래서 신기했어. 아니 위너로 검색했을 때 묶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는 그 위너로 찾더라도 그 검색이 안 되면 그냥 똑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근데 너무 좋습니다. 저렇게 막 노력하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런 게 난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